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세종 금남 7.5mm, 계룡 4mm, 공주 3.5mm 등이며 내일 새벽까지 충남 남부 내륙 지역에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8호 태풍 마리아의 영향으로 다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처리 논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당진항에 있는 라돈 매트리스를 대진 침대 천안 본사로 가져와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진 침대 천안 본사 인근 주민들은 원안위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라돈 매트리스의 보관과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대진 침대 천안 본사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를 경주 방패장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대진 침대에 들어있는 토륨 함유 모나자이트는 원자력 안전법상 방사성 물질이 아니라 공단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인성 근감소증. 조기 발견이 안 돼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적은 혈액으로도 근감소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는 근감소증.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질환으로 낙상 사고 위험을 높이고 당뇨나 대사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현재 건강검진으로도 발견이 어렵고 운동 테스트나 체성분 분석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경제성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혈액으로 노인성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0.1mm 정도의 적은 혈액만으로 노인성 근감소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서 근감소증 유전자를 가진 4가지 특이 단백질을 추출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내 특정 단백질의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을 해서 그 항체 반응을 통해 단백질의 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서 이 기술은 80% 이상의 진단율을 보여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구진은 국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해 이르면 2년 안에 상용화할 예정이며 해외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민선 7기 대전시 첫 정무부 시장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대전시는 박 정무부 시장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내고 민선 6기 대전시 정무특보로 활동해 중앙부처는 물론 정치권과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권 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피해자 구제 대책과 법원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앞으로 3주 동안 대전지법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가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집 안에 있는 20대 여성을 엿보기 위해 이 여성의 집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창문을 열다가 손가락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매우 놀랐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판단할 때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1호 결제 시책인 임산부 전용 창구가 천안에 설치됐습니다. 충남도는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지사와 임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 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 창구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양지사가 취임 뒤 첫 결재한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충남도 내 철도,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76곳으로 전용 창구가 확대됩니다. 전국 14곳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소방관 전문치료병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두고 홍성과 예산 간 유치전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광역교통 접근성이 좋고 의료시설 용지로 바로 착공 가능한 내포 신도시 내 홍성군 홍부급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예산군의회도 지난달 22일 유치 건의안을 청와대와 소방청에 발송하며 센터 유치를 통해 내포 신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내포권 내에서의 경쟁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1,192억 원이 늘어난 1조 6,225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6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특히 파업이 이어졌던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오는 10월 버스 노선 확충에 따른 차량 구입과 운영비 등 51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비롯해 적자 노선 손실 보전 40억 원 등 교통 분야에 16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5개 사업에 21억 원이 편성됐고 조치원 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24억 원, 그리고 출범 후 처음 도입되는 BRT 승강장 쓰레기통 설치에 5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전의 역사성을 돌아보는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주변 근대 건축물을 중심으로 대전역에서 목척교, 옛 충남도청사, 대전여중까지 5.17km 구간에 보행자 유도 동선과 야관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역사문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한밭수목원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다양한 무료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목원 여름생태학교에선 산림교육 전문가 수업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